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그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5월 31일 2시 45분을 진행하고 있고, OCI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라고,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 사실은 매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지금 오늘 태양광, 신재생 폭력 이런 쪽은 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장 초반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을 소화가당 중에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는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5장에서 또 이제 매수로 전환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들을 소화하는 게 조금 좀 버거워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장중 수급을 좀 보니까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을 개인이랑 기관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물론 장 끝나봐야 정확한 수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중이라서 일단 당장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오후장에 또 이제 매도를 계속 이어갈지, 좀 장 초반에 일단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강하게 나와줬다. 근데 수급은 변하게 마련이에요. 지금 살짝 주가가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슈팅이 살짝 나온 거죠. 지금 이 상태면은 14만원 부분들까지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준 것들인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소화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뭐 다시 조정을 살짝 받다가 약간 여기 이 지지 구간, 저항 구간에 13만원을 잡고 지지 구간에 12만 3천원, 12만 4천원 이 구간들로 종가가 12만 3,500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또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오면서 슈팅 흐름들을 보여주느냐, 이게 소화 과정들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조정을 좀 나온다고 해도 이 지지 구간들을 좀 버티면서 지켜줄 때 지켜주고 반등 나오고 13만원 다시 돌파를 해주느냐, 한 차례 조정을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는 것들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지 구간들을 빠지면 이런 구간들이죠. 지지 구간들이 좀 강하게 빠지는 모습들, 머리가 확인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이제 어깨가 좀 이탈되는지 보면서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은 차익 실현을 조금 확보를 하셔야 된다. 자, 어깨를 치면은 어깨가 한 이 구간 될 것 같습니다. 어깨로 치면은 한 11만 4천원 구간, 장기 평선 구간 될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이 종가인 12만 3,500원 이 부분들을 좀 이탈한다라는 얘기들이,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한 다음에 하단 구간에 조정을 받으면 다시 차익 실현 매물, 차익 실현을 했던 그 금액들 가지고 대응을 다시 잡아도,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셔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바로 진짜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이제 방향성들이 다 열려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은 조정 가능성들 13만 12만 3,500원 이 부분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을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들인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들이랑 이 기업성에 대한 부분들이랑은 별개입니다. 수급은 또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은 차트상의 그냥 분석으로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업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별개거든요. 보면은 폴리실리콘 생산 2배로 늘린다라는 내용들이 2월 20일에 나온 적이 있어요. 태양광 강자 침체 딛고 부활한다. 태양광 패널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이게 지금 말레이 공장 등 공격적인 증설을 해가지고 6만 톤까지 확대를 시키는 국내 유일의 폴리실리콘 제조업체다. 국내 유일. 과점 구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과점이다. 과점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거의 독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과점이다. 50% 이상이다. 60%까지 간다. 그럼 거의 독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과점 구도면은. 자, 생산량을 현재 2배 이상 확대하는 승부수를 던지겠다. 근데 이제 태양광 수요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태양광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태양광 수요가 증가될 거다. 영업이익도 증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수요가 건조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일본이랑 유럽이랑 태양광을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 의무화를 법적으로 의무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러시아에 원유로 금수 조치를 하면서 공백이 생기잖아요. 에너지에 대한 공백을 태양광, 신재생, 풍력 이런 쪽으로 늘려가서 그 공백을 만회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는 유지가 될 것이다. 수요가 유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견고하게 유지가 되겠죠. 수요가 유지되면 판매가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수요가 유지된다. 영업이익이 증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폴리실리콘 내년 미국 모세레이크 공장 재가동을 시킨다. 하나솔루션. 경쟁사가 될 수가 있겠죠. 이 경쟁사가 될 수가 있는데,
자, 경쟁사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폴리실리콘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증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증설이 되면 어떻게 되죠? 공장이 증설이 되면은 폴리실리콘 공급이 증가가 되면서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좀 장기적인 요인들입니다. 당장 공장 가동이 진행되면서 시장의 공급이 증가되는 것들, 이게 좀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요. 원래라면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안정화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근데 공장 가동률이 계속 이제 캐파가 증설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들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공급이 증가가 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될 거라는 전망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근데 KB증권에서도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 국면이 조금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다. 가격 하락이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OCI의 매출이 견고하다라는 내용들이 될 수가 있겠죠. 중국의 폴리실리콘 증설이 연기가 됐다. 가격 하락도 늦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상반기 증설 물량 통이 10만 톤뿐 중국의 폴리실리콘 기업들 증설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전망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태죠. 해당 작업을 2분기에 마무리 3분기 본격 양산을 기대를 했는데 5월 말까지 공장 개조 진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3분기 양산 가능 여부도 6월 중에 체크가 필요한 상황들이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견고한 모습들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가격 하락 전환을 기대를 했지만 당초부터 2분기 말부터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 전환을 기대를 했지만 증설 연기에 따라서 가격의 본격적인 하락 국면도 미뤄질 가능성들이 높다. 근데 이제 태양광 모듈이나 패널이랑 같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들은 간단합니다.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견고할 거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이 되면은 태양광 패널, 모듈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니까, 소재가 상승을 하니까. 근데 태양광 업체들이랑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이걸 가지고 웨이퍼, 인곳, 뭐 모듈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태양광 패널, 태양광 셀, 웨이퍼, 인곳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얘네들이 단가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수요가 받쳐주지 못했으니까 단가를 인상시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수요가 증가되고 받쳐줄 전망들이 좀 나와주고 보니까 폴리실리콘 상승분을 판매 단가에 반영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이 수요도 견고할 것이다. 태양광 판매가 견고하다라고 하면은 폴리실리콘 수요도 견고할 거다.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반도체가 판매가 견고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반도체 소재도 매출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계속 김치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김치가 판매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은 배추도 잘 팔렸다는 얘기잖아요. 고춧가루도 잘 팔렸다는 얘기잖아요. 마늘도 잘 팔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태양광 패널이 지금 이제 이전에는 수요가 받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폴리실리콘 가격만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태양광의 영업이익이 계속 훼손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이제는 수요가 받쳐주고 있는 상태니까 이전이랑 상황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드디어 볕 드나 판매 가격, 수요 모두 상승. 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던 태양광 모듈 업체들의 이익 정상화 눈앞에 두고 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소재에 대한 판가, 원자재 비용들이 증가되면서 수익성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던 태양광 모듈이 수요가 판가 가격에 폴리실리콘 가격을 전가를 시키면서 수요도 계속 받쳐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인상을 시켰는데 수요가 줄어버리면은 판매가 잘 안 돼버리면 문제잖아요. 이때는 판가를 인상을 시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수요도 지금 이제 모두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모듈 태양광 발전의 최종 제품이다.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녹여가지고 기둥 형태인 인곳을 만든 뒤 이를 얇은 판 형태로 잘라 웨이퍼로 만들고, 웨이퍼에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셀 제조해서 한 대 모으면 모듈이 된다. 모듈 값 상승폭은 폴리실리콘 1.38, 웨이퍼 0.99, 셀 0.98, 태양광 밸류체인 가격이 오름세에 비해 최대 3.5배 가량 높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단 모듈 가격 상승을 두고 폴리실리콘 원가 상승폭은 본격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작년부터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모듈 기업의 적자가 상당했는데 올해 운송 비용까지 오르면서 모듈 가격을 반영을 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들이다. 자, 이렇기 때문에 모듈이랑 폴리실리콘이랑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기업성에 대한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OCI
제가 이거를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리서치방에 올려드렸습니다. OCI에 올려드리고 다른 기업들도 리포트를 쭉 올려드렸는데, 자, 이거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여기 실적들을 전망들을 좀 볼게요. 자, 여기 OCI 이익 추정, 베이직 케미칼, 석화, 카본, 에너지 솔루션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2023년도, 2022년도 이익 추정 지위가 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 밑에 볼게요. 2022년도 올해는 매출액이 4,841억 원, 영업이익을 단위가 10억 원 단위니까 4조 8,041억 원. 여기 컨센서스는 4조 5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좀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8천억 원, 약간 9천억 원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9천억 원 수준으로 이번 연도를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2022년도 작년 대비해서 증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보면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소폭 증가될 거다. 매출액도 증가될 거다. 2024년도는 좀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2021년도, 2022년도, 2021년도고 작년, 올해, 내년, 내후반. 2022년도 올해고,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증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영업이익도 증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23년도까지 이게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영업이익 증가세하고 매출액의 증가세. 근데 2024년도는 매출액이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유지하는 게 고작입니다. 2024년도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 증설, 폴리실리콘의 가격 증설 효과.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수요가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근데 당분간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증가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가 차트상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업성을 보더라면 장기적인 전망들은 긍정적이다. 조정을 받으면은 분할 매수하는 게 적당하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들은 기술적인 요인들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방향성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 123,500원 이 구간들을 만약에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인 다음에 이 절반 줄인 거를 평균 단가를 대응하는데 활용을 하자고요. 장기적인 부분들을 전망을 하면서,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